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세금 초보자를 위해서 상속세 알아보기 시리즈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속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바로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상속은 어떻습니까? 일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지 않는 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도해를 해보면요. 죽은 사람, 피상속인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상속인한테 재산을 받는 사람한테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바로 상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상속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상속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사망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사망한 때가 있겠죠. 실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죽었다, 일반 사망, 아니면 교통사고 등으로 죽었다, 재해 사망, 아니면 자살 등이 바로 사망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수설에 따르면 언제 사망했느냐 이것을 볼 때요. 맥박, 심장이 정지한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뇌사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사망한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망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종 선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에 의한 사망한 때가 바로 사망이라고 보는데요. 세법상 사망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법에서는요, 사망일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실종이라고 해서 그냥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나갔는데 소식 두절이죠. 연락 두절이다. 그랬을 때 사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실종 선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특별 실종도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녀가 혹시라도 전쟁 중에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선박이 침몰하거나 항공기가 추락한다는 SOS 무전만 받고 나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1년 경과 후에 실종 선고를 통해서 사망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사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해나 아니면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관공서가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거 확인이 됐는데 산사태 일어나고 나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굳이 사망한 결과를 찾으려고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 사망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망일은요, 민법하고 세법에서 다릅니다. 사망한 때가 다르죠. 민법에서는요, 실종 기간 만료가 되면 되겠습니다. 가령 만약에 그 실종이라고 해서 가출을 했다 이거죠. 그 가출한 날로부터 어떻습니까? 5년이 지난다면 저절로 사망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날이 실종 기간 만료일이기 때문에 사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다릅니다. 실종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실종 선고가 돼야만 그날이 바로 사망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늦어지게 된다면요. 차이는 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세법상 사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세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다른 사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북에 살고 있는 가족이 사망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그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랬을 때는요. 가족이나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부재 선고로 사망한 때를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바로 사망한 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시사망이라는 것도 있겠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이라고 해서요. 가족들이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부 다 사망했다면 사망의 순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죽었거나 누가 뒤에 죽었거나. 하지만 세법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사망했다면 가족들끼리의 동시 사망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속 관계는 없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2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가 되겠는데 법률은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동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제30조에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 비행기 사고, 선박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동시 사망한 사람 간의 상속 관계는 없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부가 동시 사망했을 때 부부간의 상속은 일어나지 않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각각 부모님들의 재산을 상속하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요. 부친과 모친의 재산을 각각 2분의 1씩 상속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동시 사망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동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상속재산이 20억 원, 그 다음에 아들은 10억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랬을 때 상속인은요, 어머니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기사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과연 어느 정도의 상속재산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사망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들의 재산은 어머니가 100%다 받습니다. 10억 원 받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그 어머니가 60%를 받습니다. 12억 원.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40% 8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총 어머니는 22억 원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 동시 사망으로 보지 않고 선사망, 후사망이 된다고 했을 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선사망하고 아들이 후사망했습니다. 이랬을 때 똑같은 상속이 남았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선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재산 20억 원은요. 어머니가 60% 12억 원 받고 아들이 40% 8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18억 원이 되겠죠. 10억 원 플러스 8억 원이니까. 그랬을 때 어머니가 100% 18억 원을 다 받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어머니는 총 30억 원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들이 먼저 선사망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선사망하게 된다면 아들의 재산 10억 원은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50%씩 5억 원씩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은 25억 원인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사망했다면요. 어머니는 60% 15억 원을 받고 할아버지가 10% 10억 원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총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재혼하지 않았다면요. 할아버지 재산 어떻습니까? 10억 원도 나중에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 수십 년 전에요. 칼기가 괌의 산에 부딪혀서 전원 다 사망한 그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한 가정이 탔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처, 딸 모두가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일을 보느라고 한국에 있었죠.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동시 사망으로 서로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의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들이 장인 어른의 상속권에 대해서 그 상속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죠. 그렇지만요, 어떻습니까? 동시 사망으로 인해서 서로의 상속권이 없는 것은 맞지만은요. 대습 상속권은 그래도 인정하겠다 이거죠. 대습 상속이 누굽니까? 바로 그 처라고 하는 처의 대습 상속권은요. 바로 남편인 사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인 장모님 전체에 대한 그 재산을 모두 다 사위가 독식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증여세하고 상속세는요, 가장 큰 고민이자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많이 내서 걱정이고요. 상속세는 미래에 발생될 확정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니까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간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동안의 절세를 한번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람은 엄청난 고민들 많이 있습니다. 이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을 줄이는데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NGP 플랜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절세 아티스트라고 자부하는 콘스탄트 김이 평생 100년 동안의 가업 그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합니다. 물론 제 생명이 유한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통해서 가업 승계를 통해서 100년 이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확실한 솔루션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한 달 동안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010-5473-9327 콘스탄트 김으로 바로 지금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상속세
초보자도 쉽게 알아보는 방법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